네, 이 동영상은 곡면의 위상적인 성질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곡면의 오리엔테이션, 곡면의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곡면에 M이 있을 때, 이 곡면의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곡면에 오리엔터블 하다, 방향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구별할 수 있는 곡면, 가령 구면 같은 경우면 안쪽 면, 바깥쪽 면, 방향이 구별이 되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곡면의 방향을 구별할 수 없는 그렇게 이상하게 연결된 그런 곡면들도 존재해요. 우리는 곡면의 방향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구면 같은 경우엔 곡면의 바깥쪽 방향을 따라 노멀 벡터, 아웃워드 노멀 벡터라는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일반적으로 그 크기를 1로 다 통일되게 만들어서 유닛 노멀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미분기화 과목에서는 벡터 필드도 좋지만 벡터 필드보다 디퍼런셜 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리엔터블이라는 걸 똑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벡터 필드, 노멀 벡터 필드 대신에 오리엔터블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exist non-vanishing true form, 기울은 U라고 쓸게요. 곡면 M 위에서 투폼이 존재하는데, 투폼이라는 건 뭔가요? 여기서 탄젠 벡터 두 개를 받아들여서 어떤 실수를 계산해주는 그런 미분 형식, 디퍼런셜 폼이에요. 근데 포인트 와이즈 리니어리티가 있어야 되죠. 근데 투폼이니까 들어가는 벡터가 두 개고 각각 벡터에 대해서 선형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두 벡터가 자리가 바뀌면 엔타이 커미트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보고 붙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non-vanishing, non-vanishing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vanishing, 0이 아니라는 뜻이죠. 함수로서 뮤가 투폼이라는 함수로서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뮤 안에 어떤 벡터들이 조합돼서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투폼의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투폼 안에 똑같은 벡터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0이잖아. 그죠? 어떤 벡터가 들어가든지 간에 엔타이 커미트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면 바뀔 때 마이너스 보고 붙어야, 순서가 바뀔 때 마이너스 보고 붙어야 되니까 같은 벡터를 두 번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non-vanishing이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조합 U, V, W 적절한 벡터의 페어가 들어갔을 때 0이 아닌 그런 값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함수로서 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정의는, 오리엔터블의 정의는 이런 투폼이 모든 조합의 벡터 UV에 대해서 0은 아닌, 그러니까 0이 아닌 그런 값 페어들을 가지고 있는 투폼이 존재할 때 우리가 오리엔터블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동기는, 모티베이션은 곡면이 있으면 곡면에 안쪽 벡터, 바깥쪽 벡터, 안쪽 또는 바깥쪽을 구별 짓는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깔아줄 수 있을 때, 만들어줄 수 있을 때 그걸 오리엔터블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사실 그 두 개가 동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증명할 거냐면 M이 R3 있는 서피스인데 이게 오리엔터블이다 라는 것과 두 개를 한꺼번에 증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질이 오리엔터블이다 이런 의미로 non-vanishing 투폼이 존재한다 라는 것과 동치인 조건이 뭐냐,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들 수 있다. M 위에서 노멀 벡터 필드인데 그 넘제로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들면 그 크기를 다 똑같이 1이 되게 이렇게 노멀라이즈, 크기를 다 1로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런 벡터 필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하고 non-vanishing 투폼이 존재한다라는 게 서로 동치라고요. 또
m이 오리엔터블이면 실제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 정확히 2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안쪽 방향 하나, 바깥쪽 방향 하나. 그래서 정확히 2개의 유닛 노멀 벡터 필드, 그걸 기호로 U라고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 그런데 사실 이 공면, 서피스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했었냐면 각 점마다 패치를 만들 수 있으면 서피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컬하게 2차원이랑 비슷하면 서피스라고 그랬었어요. 그 조건을 그대로 따르자면 그냥 이런 토러스 형태가 있고 이거랑 이렇게 엉뚱하게 떨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구, 요 2개를 유니온을 해서 서피스 M을 만들 수도 있겠죠. 요 2개가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여전히 서피스예요. 왜? 서피스냐 아니냐라는 건 각 점마다 로컬하게 2차원 비슷하게 생겼으면 서피스라고 정의했으니까 여기도 패치 만들 수 있고 여기 있는 각 점들마다 패치를 붙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노멀 벡터 필드,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여기서 따로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따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쪽에서 바깥쪽 아웃워드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들고 구면 부분에선 인워드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들어서 그거 전체를 하나의 노멀 벡터 필드라고 그럴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걔네들마다 각각 따로따로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연결성이 없죠. 그래서 단순히 오리엔터블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오리엔터블이고 커넥티드 조건을 같이 줄게요. 그래서 커넥티드 컴포넌트,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는 한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 한 덩어리에 대해서 M이 오리엔터블이면 정확히 2개의 유닛 노멀 벡터 필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명제가 2개인데 첫 번째 부분은 non-vanishing 투폼이 존재한다는 것과 유닛 노멀 벡터 필드가 존재한다는 게 서로 동치다 라는 뜻이에요. 2가지 방향을 따로따로 보여야 되죠. 먼저 이쪽 유닛 노멀 벡터 필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U를 유닛 노멀 벡터 필드 M에서 정의된 유닛 노멀 벡터 필드라고 할게요. 요걸 가지고 요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가지고 이제 투폼을 정의해야 돼요. 투폼 뮤를 정의할 거예요. 투폼 뮤는 여기에 벡터 2개 벡터를 넣었을 때 값이 뭔지를 지정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뮤를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 뮤 안에 여기다가 벡터 2개 넣었을 때 VW를 넣었을 때 그때 값이 뭔지 뭐가 되는지 이걸 정의해 주면 돼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V가 있고 W라는 벡터가 있고 그 2개를 3차원 벡터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요. 여기서 지금 VW는 둘 다 TPM 공면 M 위에 있는 특정한 점, 같은 점에서 출발하는 탄젠 벡터 2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 투폼의 값이 뭔지를 정의해 줘야 된다고요. 그 2개를 가지고 탄젠 벡터 2개를 P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얘네가 디펜던트 하면 그냥 없어져 버릴 거고 인디펜던트인 경우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노멀 벡터가 되겠죠. 노멀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벡터가 될 거예요. 지금 주어진 게 유닛 노멀 벡터 필드 U가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하고 U는 벡터 필드라 그랬으니까 출발하는 점을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이거하고 내적을 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벡터 2개의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게 여전히 벡터고 이너 프로덕트를 했으니까 얘는 이제 R3에서 3차원 벡터들을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 그 다음에 닷 프로덕트를 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정의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뮤는 이게 투폼이 되느냐라는 걸 먼저 확인해 줄 거예요. 자,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벡터 두 개 들어가면 어떤 스칼라가 대응되는 함수 관계인데 이게 투폼이 되느냐 뭘 확인해야 돼요? 바이리니어, 그 다음에 엔타이 커뮤트, 바이리니어라는 게 여기 요 함수식이 v 자리에 대해서 선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여기 v 대신에 a, v1, b, v2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 대해서 선형으로 다 전개할 수 있을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도 선형이고 다시 또 이너 프로덕트도 선형이니까 다 정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w에 대해서도 선형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엔타일 커뮤트는 뭐죠? 벡터 VW가 있는데 VW의 순서를 바꿔서 넣으면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순서가 바뀌면 마이너스 도가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주면 이 뮤가 투폼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이 투폼이 non-vanishing이냐 벡터 VW를 잘 선택하면 이게 0이 아니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먼저 만약에 V하고 W를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V하고 W를 인디펜던트하게 선택을 하면 내 공면의 탄젠 벡터 뭐 굳이 그림은 안 그려도 되겠죠. 탄젠 벡터 두 개를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골라냈어요. 이 탄젠 스페이스라는 게 P점에 붙어 있는 탄젠트 플레인, 그 저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들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2차원이니까 서로 인디펜던트한 거 골라낼 수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노멀 벡터가 돼요. 그죠? 그래서 노멀 벡터, 유닛 노멀 벡터 U랑 내적을 하면 그러면 0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U의 V, W의 0이 아니다. 그래서 non-vanishing 투폼을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런 게 존재하면 그럼 오리엔터블 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닛 노멀 벡터 필드가 있으면 non-vanishing 투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대로 non-vanishing 투폼이 있으면 그거로부터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M이 오리엔터블인데 이 뮤라는 non-vanishing 투폼을 가지고 오리엔터블이다. 그러면 저 투폼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non-vanishing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었나요? 뮤에 V하고 W를 넣으면 이게 0이 아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VW가 똑같은 벡터를 넣으면 이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for some VW를 잘 선택을 하면 0이 아닌 값을 갖도록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거로부터 사실로부터 벡터 필드를 만들 건데 벡터 필드 Z를 만들 거예요. 자, 이 벡터 필드는 우리가 필요한 건 유닛 노멀 벡터 필드이긴 하지만 유닛 벡터 크기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 일단 0벡터만 아니면 그 크기를 계산해서 다시 나눠주면 되죠. 크기를 1로 고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넌제로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들면 충분하겠어요. 어떻게 넌제로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드느냐? 자, V하고
탄젠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요. 어떤 탄젠 벡터냐? for some VW. 그런데 그냥 임의의 탄젠 벡터들이 아니고 인디펜던트한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어디서? TPM에서. 네. 탄젠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오는데 인디펜던트한 걸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V에다 이 넘베니싱 투폼에다 넣으면 그러면 값이 0이 아니라고 했죠. 자, 이걸 네, 문제가 이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P에서 출발하는 벡터 아무거나 두 개를 가지고 와서 그걸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다. 오케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노멀 방향이 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벡터 필드 Z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정의하는 건 VW를 다른 걸 선택을 하면 그때마다 벡터 필드의 크기, 방향은 인디펜던트한 걸 선택을 하면 노멀 방향이 되겠지만 이 크기가 매번 달라지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non-vanishing 투폼이에요. 이걸 V라는 벡터, W라는 벡터, 요 페어를 U라는 non-vanishing 투폼에 넣으면 어떤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숫자로 저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걸 나누어요. 자, 이렇게 나누면 저렇게 해서 벡터 필드 Z를 정의를 하면 그냥 인디펜던트 벡터 두 개 가지고 와서 크로스 프로덕트 하세요 라고 하는 건 well defined 된 어프로치가 아니에요. well defined 된 벡터 필드가 아니에요. VW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Z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값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그걸 뭐든지 상관없는데 어떤 투폼, non-vanishing 투폼 어떤 거라도 하나가 있으면 거기다가 넣은 값을 가지고 나눠주면 크로스 프로덕트란 걸 이 non-vanishing 투폼에 넣어서 계산된 나오는 숫자, 이 숫자로 나눈 값은 이 값은 VW를 인디펜던트한 거 뭘 선택하더라도 요 ZP라는 벡터가 동일한 그런 벡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함수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함수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정의를 해 둔 경우 그게 잘 정의됐는지, well defined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Z가 well defined라는 거예요. 이 Z라는 벡터 필드가 well defined. 왜 그럴까요? 지금 인디펜던트 벡터 필드 VW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TPM은 P에서 출발하는 탄젠 벡터들로서 2차원 탄젠 스페이스, 2차원 스페이스예요. 거기에 인디펜던트한 벡터 두 개를 골라내면 얘네들이 베이시스가 되죠. 그죠? 그럼 요 안에서 다른 모든 벡터들이 이 VW라는 벡터에 의해서 스팬이 된다고요. 저런 것들의 1차 결합으로 모든 벡터들이 다 표현 가능하다고요. 그 이야기는 만약에 VW 대신에 V 프라임, 미분이 아니고 그냥 V랑 다른 벡터 V 프라임 있고 이게 AV 벡터 플러스 BW 벡터. V 프라임은 새로운 벡터를 생각했을 때 이게 VW에 의해서 이렇게 스팬된다고요. VW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또 다른 벡터 W 프라임이 있어요. 얘도 C배의 V 벡터 플러스 D배의 W 벡터. 자, 그랬을 때 원래 인디펜던트인 벡터 VW 요걸 가지고 Z를 정의하나 이거와 다르게 선택된 V 프라임 W 프라임 V 프라임 W 프라임 이걸 가지고 Z를 정의하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즉 well defined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얘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고 뮤에다가 v 프라임 w 프라임을 넣어요. 자, 그러면 이 v 프라임 자리에 이런 벡터를 넣었어요. av 플러스 bw. w 프라임 자리에는 cv 플러스 bw라는 걸 집어넣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할 때 똑같은 게 나오면 v 크로스 v가 나오는 부분은 사라지죠.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되죠? a v 크로스 w 라는 게 얼마만큼 나오냐면 a 곱하기 d. 그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c 부분이 나올 텐데 그때는 곱하는 순서가 달라졌으니까 여기에 ad-bc. 그죠? 요만큼의 개수를 가지는 v 크로스 w 벡터가 나올 거예요. 또는 이걸 우리 다시 쓰면 A, B, C, D라는 이런 2차원 행렬의 행렬식이죠. 우리 투폼에 대해서도 이 자리 두 개의 자리에 다른 벡터들을 1차 결합해서 집어넣으면 뮤의 VW 라는 값하고 정확히 요 개수의 2차원 개수의 행렬식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V 크로스 W를 뮤에 V하고 W를 넘벤싱 투폼에 넣어서 만든 값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독립인 벡터 VW를 가지고 계산한 이 정의한 또 탄젠 벡터는 다른 인디펜던트한 페어 V 프라임 W 프라임 여기서 지금 요 행렬식이 0이 아니면 V 프라임과 W 프라임도 역시 인디펜던트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사라지고 어떤 인디펜던트한 페어를 선택하느냐에 상관없이 요 ZP라는 탄젠 벡터는 잘 정리되는 같은 값을 가지는 그런 벡터예요. 자, 그래서 이 Z는 인디펜던트한 벡터 크로스를 하면 그럼 노멀 벡터 방향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벡터가 살아있어요. 크기가 0이 아니에요. 그걸 넘베니싱, 0이 아닌 숫자로 나눠 놓은 거니까 이 Z는 non-zero 노멀 벡터 필드가 될 거고, 이제 유닛 노멀 벡터 필드는 UP라는 건 이 non-zero 벡터 필드가 있으면 그걸 크기로 나눠서 노멀라이즈 크기가 1이 되도록 맞춰주면 되죠. 이게 유닛 노멀 벡터 필드예요. 네. 그래서 넘벤식 투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 유닛 노멀 벡터 필드가 존재한다는 게 서로 동치라고요. 이제 다음으로 유닛 노멀 벡터 필드가 그럼 얼마나 많으냐? U가 유닛 노멀 벡터 필드라고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U도 역시 유닛 노멀 벡터 필드예요. 그죠? U의 방향을 다 바꿔도 역시 노멀이고 서피스 M의 노멀일 거고 그 다음에 크기도 계속 1이죠. 만약에 V를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게 M이 오리엔터블이면 유닛 노멀 벡터 필드는 U 그리고 마이너스 U 요거 하나 요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주장이에요. 만약에 또 다른 벡터 필드가 이거와 다른 유닛 노멀 벡터 필드가 존재한다면
M의 유닛 노멀 벡터 필드가 또 다른 게 존재한다. 그러면 V하고 유닛 노멀 벡터 필드하고 U하고 네, 지금 2차원 공면이에요. 3차원 공간 안에 들어있는 2차원 공면이에요. 그거의 노멀 벡터는 두 방향밖에 없죠. 서로 같은 방향이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이거나. 근데 크기가 1이니까 얘네들이 내적을 하면 가질 수 있는 값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렇죠? M의 각 점마다 가질 수 있는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벡터 필드라고 할 때 이게 점이 움직이면 공면 위에 점이 움직이면 대응되는 벡터도 다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컨티뉴어스 벡터 필드들이겠죠. 그래서 U와 V가 다 컨티뉴어스 하니까 걔네들을 내적한 것도 역시 컨티뉴어스고, 그래서 특정한 점에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컨티뉴어스 펑션으로서는 얘가 계속 1이든지 아니면 계속 마이너스 1이든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U하고 V하고 둘 다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이 U, 제가 V를 먼저 쓰네요. V하고 U를 내적한 거, 이것도 역시 컨티뉴어스.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건 네, V 내적 U, 이게 상수로 1이거나 또는 V 내적 U가 상수로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죠. 이게 상수로 1이라면 V는 U랑 같은 벡터 필드예요. 또는 또 이게 상수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V가 마이너스 U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멀 벡터 필드는 유닛 노멀 벡터 필드는 U 아니면 마이너스 U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리엔터블 서피스예요. 우리 직관적으로는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래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라는 걸 정해줄 수 있을 때 오리엔터블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직관이랑 맞지만, 이제 우리 정의는 유닛 노멀 벡터 필드 대신에 non-vanishing 투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공면이 다 오리엔터블인 건 아니죠. 오리엔터블이 아닌 방향을 줄 수 없는 non-vanishing 투풍을 만들 수 없는 또는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공면도 존재해요. 그죠? 그런 걸 non-orientable surface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non-orientable surface가 메비우스 스트립이라는 거예요. 메비우스 스트립은 non-orientable, orientable 하지 않나요? 메비우스 스트립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얇은 띠를, 가는 띠를 한 바퀴 돌려서 붙이는데, 붙일 때 한 번 트위스트, 뒤틀어서 다시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면이 있으면 얘네들 위에, 이 위에 non-vanishing 투풍 눈에 안 보이니까 벡터 필드를 깔아보죠.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가령 여기서 이런 벡터 필드를 붙였다라고 하면 이 메비우스 스트립을 따라서 벡터 필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예요.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가령 이 메비우스 스트립의 가운데 중심선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던 벡터 필드가 여기쯤 오면 이게 위쪽을 쳐다보고 있겠죠. 그 벡터 필드를 계속 또 연속적으로 움직여서 여기쯤 오면 이제 안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연속적으로 쭉 움직이면. 그렇죠? 그래서 출발점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그럼 이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연속적으로 벡터 필드를 이어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리엔터블 하지가 않아요. 또는
유닛 노멀 벡터 필드가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끊김없이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투폼을 만들면 투폼을 만들면 연속적으로 변하는 투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다 0이 아닌 이상, 아예 베니싱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점에서 모든 벡터가 들어왔을 때 다 0이 되는 그런 트리비얼한 투폼 말고는 전체에서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투폼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서피스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에 대한 성질들이에요. 자, 이어서 공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 구조 또는 그 글로벌한 형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공면 대신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생각하도록 해요. non-connected인 경우에 커넥티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 이건 실수에서 닫힌 구간이에요. 실수공에서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부터 X로 가는, 그러니까 커브죠. 커브인데 정의역이 닫힌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이 커브를 커브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가 루프 P, P는 X에 주어진 공간 위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어떤 점이 하나 고정되어 있고, 그 점에서 출발하는 커브 알파가 있을 때 그 커브를 우리가 루프라고 부른다. 루프라는 의미가 뭐냐? 루프는 골이죠. 그죠? 이게 뭐냐? 알파가 클로즈드 커브, 그러니까 출발점과 끝점이 같은, 그 출발점과 끝점이 알파 제로, 알파의 지금 정의역이 A부터 B까지라고 있으니까 알파의 A 출발하는 점, 알파의 B 도착하는 점이 둘 다 여기서 제시된 점 P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또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면을 다룰 거지만 공면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서 알파라는 건 P점에서 출발해서 이 공면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P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곡선을 루프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알파 그리고 베타라는 두 개의 루프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여기에 알파 베타가 두 개의 루프들. 점 P, 이 점은 서피스 M에 서피스 M이 있고 거기에 점이 하나가 정해져 있고, 그랬을 때 알파와 베타가, 또는 그 중에 하나가 알파가, 두 개가 호모토픽하다. 알파가 호모토픽 투 베타, 이런 표현이 뭘 뜻하는 거냐? 네,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공면에 힘이 있어요. 여기에 한 점 P가 고정되어 있는데, P에서 출발하는 루프, P에서 출발해서 루프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알파라는 루프가 있어요. 또 P에서 출발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또 다른 루프, 베타가 있어요. 이 알파와 베타 두 개의 루프가 점 P는 고정된 상태에서 호모토픽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호모토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알파를 끊어지지 않게, 토폴로지에서는 모든 게 다 연속적이어야 돼요. 그죠? 토폴로지가 컨티뉴어스 매핑에 대한 그 성질을 살피는 게 토폴로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끊어지면 안 돼요. 알파가 끊어지지 않게 스물스물 움직여서 컨티뉴어스 디포메이션에서 알파라는 고무줄을 스물스물 움직여서 그걸 베타랑 포개지게, 베타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을 때 그걸 호모토픽이라고 부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거예요. 알파라는 고무줄을 곡면 M을 위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스물스물 움직여서 그걸 베타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 두 개의 커브가 호모토픽하다. 알파가 베타에 대해서 호모토픽하다. 가령 지금 이렇게 생긴 지금 요 구멍이 뭐예요? 이게 토러스, 도너츠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곡면이에요. 만약에 이 점에서 출발하더라도 어떤 루프가 이 토러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루프, 이런 루프가 있으면 이 루프는 연속적으로 변화시켜서 알파나 베타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없겠죠. P가 묶여 있고 여기 좀 고리가 걸려 있어서 이 파란색 고무줄을 아무리 당겨도 요 고리를 빠져나오질 못해요. 걸려서 안 당겨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루프는 알파랑 호모토픽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요 그림에서 알파는 얘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커브가 이렇게 움직여서 베타가 되게 만들 수 있죠. 이게 두 개의 커브가 또는 두 개의 루프가 서로 호모토픽하다라는 의미예요. 의미는 이런데 이걸 그럼 수학적인 데피니션 어떻게 써야 될까? 알파를 스물스물 움직여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UV 플레인을 생각해요. 거기서 지금 이 루프의 정의역을 A부터 B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고 U가 A부터 B까지 움직여요. 그 다음에 편의상 V는 0부터 1까지 움직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호모토픽하다는 건 투 세그먼트 X가 정지. 어디서? R에서부터 M으로 가는. 그때 such that 여기 이 R은 U가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V는 0부터 1까지. 투세그먼트라는 게 2차원에 있는 사각형, 렉탱글에서부터 정의된 그런 컨티뉴어스 맵을 투세그먼트라고 그랬죠. 원투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가정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정의역이 사각형이고 거기서 곡면으로 들어가는 디퍼렌셔빌리티, 디퍼렌셔블 맵이면 돼요. 원투원 레귤러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자, 그럴 때 이 U를 루프의 정의역 A부터 B까지 라는 루프의 그런 정의역으로 선택하고 V는 편의상 0부터 1까지 갈 수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 이게 R이에요. 거기서 정의된 함수 X가 있어서 자, 이 호모토픽하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빨간색이 알파였었죠. 이 V가 0일 때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사각형 이 부분을 이 커브 루프 알파에 대응시켜줘요. 그 다음에 V가 1일 때 U를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요 영역, 요 파라미터 스페이스, 그걸 베타에 대응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고 이 X에다가 U, 0 V 좌표가 0이에요. 이건 알파로 가자. 알파의 U로 보내자. 또 V가 1이면 X에 U, 1 그걸 넣으면 베타로 가는 거예요. 베타의 U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커브의 출발점, 끝점은 항상 점피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U 좌표가 A에 있으면, 그쵸? 이 루프의 출발점이면, 그러면 V 좌표가 쭉 움직여 가더라도 항상 요 점피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조건을 더 붙였으면 X에 U 좌표가 A면 V 좌표가 뭐더라도
또 이의 조건은 마찬가지 끝점에서도 x의 u 좌표가 b면 두 번째 좌표 v가 무엇이라도 항상 점 p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양 끝점, 양 끝변 u가 a거나 b이거나 하면 점 p에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서 v가 0일 때는 알파를 따라 움직이고 v가 1일 때는 베타를 따라 움직이고 그게 요 사각형 안에서 네, m으로 가는 이런 함수 x가 정의될 수 있다면 정의된다면 그럼 이제 이 v를 움직여가면서 이런 커브 하나가 나올 때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변화하는 P점에서 출발을 하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움직이는 이런 곡선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연속적으로 움직여서 알파에서부터 출발해서 연속적으로 쭉 움직여서 베타란 루프로 변형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 투 세그먼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두 개의 루프 사이에 이런 투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으면 그때 두 루프 알파와 베타가 서로 호모토픽하다 또는 알파가 베타에 대해서 호모토픽하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커브 감마는 호모토픽하지 않겠죠. 그런 맵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자, 특별히 루프 알파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호모토픽 컨스턴트. 네, 여기서 컨스턴트라는 건 컨스턴트 루프를 뜻해요. 호모토픽이라는 표현 자체를 루프들 간에 호모토픽하냐 아니냐라고 썼으니까 네, 알파가 컨스턴트의 호모토픽하다 또는 컨스턴트 루프의 호모토픽하다. 컨스턴트 루프라면 무슨 뜻인가요? P점에서 출발하는 컨스턴트 루프는 커브의 파라미터 움직여도 그냥 계속 P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즉 그냥 한 점이에요. 한 점. P, 그 점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루프랑 호모토픽하다. 사실 이 데피니션을 그냥 그대로 써도 되지만 다시 한번 써보면 x가 r에서부터 m으로 가는 투 세그먼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때 이 r을 u는 a부터 b까지 v는 0들까지 이렇게 정의해놨을 때 x에 u 파라미터가 움직여가는데 v 파라미터가 0인 경우에는 한쪽 커브 알파 u가 얻어지고 x에 u 그 다음에 이쪽이 1이면 이게 점 p 이게 컨스턴트 포인트 p 출발점 알파의 출발점 뿐만 아니라 x에 a, v 또 x에 b, v 얘네도 다 동일한 거. 이런 투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알파라는 루프가 한 점 컨스턴트 포인트 또는 컨스턴트 루프와 호모토픽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 루프는 스물 줄여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한 점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 컨스턴트 투 호모토픽 투 컨스턴트. 그런데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점에서 출발하는데 이런 고리를 지나가는 이런 루프가 있으면 얘는 한 점 당겨서 이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한 점으로 변형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곡면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걸 볼 때 그 곡면 안에 루프가 서로 호모토픽한 루프들은 같은 거라고 봤을 때 서로 호모토픽하지 않은 루프가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느냐.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곡면의 그 토폴로지컬 스트럭처가 복잡한 거예요. 연결 구조가 복잡한 거예요. 그렇겠죠? 자, 간단한 예로서 M을 그냥
R2 전체라고 해보죠. 2차원 평면 전체. 그러면 이 2차원 평면 전체의 루프는 2차원 평면에 있는 모든 루프는 다 한 점에 대해서 호모토픽해요. 왜 그럴까요? 가령 알파가 0a부터 b까지 라는 닫힌 구간에서 R2로 가는 이런 루프가 하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여기 2차원 평면에 출발하는 점 P가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루프 알파가 있는데 이게 우리 보이고 싶은 게 컨스턴트, 출발점 한 점에 대해서 호모토픽하다. 그러면 A부터 B까지 그리고 0부터 1까지 라는 이 사각형에서 여기는 알파로 가고 그 다음에 이 1일 때는 V가 1일 때는 이 한 점 P에 머물러 있는 그런 투 세그먼트를 만들어야 되죠. 이 사각형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투 세그먼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x의 u, v, uv에 대해서 이 2차원 포인트 뭐에 대응되는지를 정해주면 돼요. 어떻게 정해줄 거냐면 알파유라는 게 u 파라미터가 쭉 변하면 v가 0일 때 u 파라미터가 변하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갈 거예요. 또는 요 위에 있는 요 점이 알파의 u죠. 그죠? 그래서 u 파라미터가 변하면 P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았다가 알파를 따라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V 파라미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알파 u가 있으면 알파 u를 점 P랑 연결을 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내분점 어떻게? V가 0이면 그냥 알파 위에 있다가 V가 1이면 요 점에 도달하게. 그러니까 이게 V 대 1 마이너스 V로 내분을 해주면 그 어떤 건가요? V배의 P 플러스 1 마이너스 V배의 알파 U. 네,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뭐 연속성, 미분 가능성 같은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을 거고 당연히 되니까 여기에 x에 u0 v를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알파 u라는 커브가 될 거예요. 또 x u에 v에 1을 대입하면 그럼 그냥 점 p가 돼요. 그렇죠? 또 x에 a, v 또 x에 b, v 네, x에 u 자리에 a 또는 b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의 요 자리가 a 또는 b가 들어가요. 그럼 양 끝점이라는 뜻이죠. 요 자리가 끝점이 되면 요 점 자체가 또 p가 되니까 vp 더하기 1 빼기 v의 p. 그죠? 결국 p만 남게 되겠죠. 이들이 모두 동일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는 모든 루프를 전부 줄여서 한 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호모토피, 이런 맵을, 이런 투 세그먼트를 호모토피 맵이라 그러는데 그런 호모토피 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곡면들 중에는 서피스 M의 구조가 이제 간단한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처럼
모든 루프를 한 점으로 다 줄일 수 있다. 아까 봤었던 이런 국면은 그렇지 않았죠. 이 안에 있는 어떤 루프들은 이 고리를 따라서 도는 이런 루프는 한 점으로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런 연결 구조가 있다고요. 근데 평면은 그런 거 없이 평면에 있는 모든 루프가 한 점으로 다 줄어들어요. 자, 이럴 때 이 서피스를 simply connected라고. 네? connected하고 simply connected는 의미가 좀 많이 다른데, 여기는 네, M이 connected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M이랑 공면은 일단 연결되어 있어요. M의 모든 점들은 두 점은 다 이렇게 경로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서피스 영역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건 없다고요. 한 조각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 simply connected라는 의미가 뭐냐? 이런 복잡한 연결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평면처럼 모든 루프는 어디 걸리는 데 없이 줄여서 한 점으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루프는 M에 있는 모든 루프는 호모토픽 또 컨스턴트 한 점으로 다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변화시켜서. 네, 시그마. 지금 우리 평면 전체가 simply connected다라는 걸 알았죠. 그럼 평면 말고는 simply connected인 게 없느냐? 네, 스피어. 유니스피어가 있으면 유니스피어도 네, simply connected. 그렇겠죠? 여기 유니스피어가 있어요. 네, 증명은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어떤 한 점 P가 있을 때 P에서 출발해서 공면 위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P로 돌아오는 이런 게 루프예요. 이런 루프가 있으면 이 루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켜서 한 점 P에 다 모이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령 P의 반대편에 점을 하나 골라서 Q라는 점을 하나 골라요. 정확히 반대편에 만약에 커브가 요 Q점을 마이너스 P라는 점을 지나간다면 그럼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요 Q점을 약간 움직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P 말고 이 커브 알파도 지나가지 않는 그런 점 하나를 잡고 그럼 요 점하고 Q라는 점하고 P라는 점을 일종의 북극단극처럼 생각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다 연결시켜주면 그레이 서클들로 연결시켜주고 이 알파 위에 있는 요 점을 U가 0일 때 여기 놔뒀다가 V가 0일 때 여기 놔뒀다가 V를 점점 키우면 이렇게 움직여가서 P에 도달하게 그렇게 변형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디포메이션을 따라서 쟤를 한 점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 호모토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투 세그먼트를 우리가 실제 생성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복면의 글로벌한 연결 구조하고 우리가 디퍼런셜 폼하고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네, 파이가 클로즈드 원폼이에요. 복면 M에서 정의된 원폼 중에서 클로즈드 원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나요?
디퍼런셜 폼, 원폼 중에 디퍼런셜 폼이 클로즈드다라는 건 그걸 미분해서 0이 되는 그런 원폼을 클로즈드 폼이라고 했죠. 반대로 이그젝트 폼이라는 건 뭔가 다른 폼을 미분해서 얻어지는 디퍼런셜 폼은 이그젝트 폼이라고 했어요. 클로즈드 폼이라는 건 저 폼을, 원폼을 미분해서 만들어진 투 폼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공면에 루프 알파가 있어요. 만약에 알파가 호모토픽 투 컨스턴트, 얘가 알파가 줄어들어서 한정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커브 위에서, 이런 커브 위에서 파이, 이 원폼을 적분을 해준 게 클로즈드인 경우에, 클로즈드 원폼 적분해 준 게 항상 0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x, R에서부터 M으로 가는 걸 호모토피맵, 지금 알파가 컨스턴트에 호모토픽하다 그랬으니까 어떤 걸 쓰냐면 x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공면 M이 있고 여기 커브 루프 알파가 있었어요. 이걸 2차원 영역 A부터 B까지 이 부분이 알파로 가고 나머지 다른 부분이 점 P로 가는 그런 투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U, 0 이걸 넣으면 알파 U가 되고, 그 다음에 X에 U, 1 이 점이 P로 가고, 또 X에 A, V, 또 X에 B, V 얘네들이 다 P로 가는 그런 루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 호모토피 맵을, 그런 투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스톡스 요령을 쓸 수 있죠. 그죠? 알파를 따라서 요 맵 x 뭐죠? 클로즈드 원폼 파이의 적분은 이 알파가 x라는 이 투 세그먼트의 바운더리가 여긴 다 P고, P라는 점에서 고정되어 있고, 결국 바운더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곡선 알파예요. 즉 이 곡선 알파가 별게 아니고 x의 바운더리예요. 요 맵의 바운더리예요. 그럼 스톡스 요령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바운더리를 따라서 어떤 원폼의 인테그랄을 계산하라라는 건 이 내부에서, x의 내부에서, 즉 요 이미지에서 d 파이를 적분하라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스톡스 요령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이 파이가 클로즈드 원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디퍼런셜 취한 게 0이에요. 이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렘마를 거꾸로 해석해 보면 만약에 알파가 M의 어떤 루프예요. 그 다음에 파이가 클로즈드 원폼이에요. 그랬을 때 이 루프를 따라서 파이를 클로즈드 폼을 적분을 해봤더니 이게 어쩌다 보니까 0이 아니다. 클로즈드 폼을 루프에 대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커브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커브에 대해서 적분을 해봤더니 0이 아니다 라는 걸 하나를 찾으면, 요런 루프 하나랑
클로즈드 원폼 하나를 찾으면 이거로부터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파가 not homotopic to a constant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지금 클로즈드 원폼을 homotopic to constant, constant랑 homotopic한 루프를 따라 접근하면 접근값이 0이라 그랬으니까 만약 0이 아닌 그런 상황을 하나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클로즈드 폼을 접근해서 0이 안 되는 그런 루프를 하나를 발견하면 얘는 움직여봐도 한 점으로 줄어들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요런 루프를 한 개만 찾으면 그럼 simply connected는 아니죠. 이런 걸 한 개만 찾으면 M is not simply connected. simply connected가 아니라고요. 토폴로지 입장에서 두 개의 서피스가 하나는 simply connected고 하나는 simply connected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 두 공간, 그 두 개의 서피스는 연속적으로 움직여서 변형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다른 카테고리의 공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 우리 2차원 평면 전체는 simply connected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차원 평면에서 점 하나를 제외시키면 2차원 평면에서 구멍 한 점을 구멍을 뚫으면 그럼 쟤는 이제 simply connected가 아니겠죠. 그죠? 그 여기는 여기서 출발하는 어떤 루프가 있어서 이 루프를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한 점으로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증명을 쓰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이게 요 루프가 어떤 특정한 루프가 아까 우리 구멍 없이 평면 전체가 simply connected이다 라는 걸 증명할 때는 임의의 루프를 가지고 출발해서 그게 한 점으로 줄어드는 그런 호모토피 맵을 만들면 됐었죠. 그런데 이런 루프가 homotopic to constant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려면 호모토피 맵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또 존재한다면 어디서 모순일까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그죠? 그 모순을 찾아내는 방법, 그걸 예쁘게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런 성질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루프를 찾고 클로즈드 원폼을 가지고 적분했더니 0이 아니에요. 그 계산을 마치면 적분해서 0이 아닌 그런 루프랑 클로즈드 원폼을 찾으면 그게 바로 simply connected가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한 증명이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먼저 클로즈드 원폼을 하나 만들어요. 클로즈드 원폼. 네, 어떻게 만들 거냐면 psi라고 쓸게요. 클로즈드 원폼. 마이너스 y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dx 플러스 x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dy 이렇게 디퍼런셜 폼을 하나를 정의할게요. 네, dx, dy 다 원폼이고 앞에 이런 코에피션트 펑션이 있어요. 분모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0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원점만 아니면 잘 정의돼요. 원점만 아니면. 그죠? 실제 이런 함수들을 우리 어디서 봤었죠? 2학년 때 벡터 해석 시간에 x 성분이 이렇게 되고 y 성분이 이렇게 되는 그런 벡터 필드를 살펴봤었죠. 그 벡터 필드를 로터리 벡터 필드라고 불렀던 거예요. 실제 로터리 벡터 필드가 이 클로즈드 원폼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줘요. 얘가 왜 클로즈드 원폼이냐? 네, 사실 이 원폼의 엑스테리어 데리버티브가 벡터 필드 입장에서 보면 컬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얘의 컬이 0이었었기 때문에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 얘를 이 파이를 엑스테리어 데리버티브로 취해요.
데리버티브로 취하면 미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원폼 dx 앞에 함수가 이만큼 곱해져 있고 dy 앞에 함수가 이만큼 곱해져 있어요. 네, 이거의 미분은 각각 이 코에피션트 펑션 부분을 미분을 하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dx 그 다음에 미분을 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디퍼렌셜을 취해서 dy. 그렇죠? 자, 근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거의 디퍼렌셜이라는 건 x로 편미분해서 dx, y로 편미분해서 dy 그런 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 함수를 x로 편미분하고 곱하기 dx 하면 dx랑 여기 있는 dx가 만나서 같은 디퍼렌셜 폼 dx와 dx가 곱해지면 그러면 디퍼렌셜 폼들도 디퍼렌셜 폼의 웨지 프로덕트도 엔타이 커뮤트 해야 되죠.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보가 생겨요. 그 얘기는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여기 dx가 있으니까 여기는 앞에 dy 항만 생각하면 돼요. 즉 이 마이너스 y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걸 ddy로 편미분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뒤에 dy가 있으니까 x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걸 ddx로 미분하고 dx 그 다음에 dy를 외제해주면 돼요. 그죠? 여기 지금 dx dy가 있고 여기는 dy dx 그 방향 순서를 dx dy 꼴로 맞추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그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dx dy 순서로 이럴 때 웨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 이제 없어졌고 이걸 y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함수를 마이너스는 없어진 상태에서 y로 편미분하면 분모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 이것분에 y로 미분하고 분모를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가 있고 분모를 미분하면 곱하기 2y 이렇게 돼요. 플러스 이쪽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모의 제곱에다가 x편 미분이에요. 계산 똑같죠? x로 편미분하면 x가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분모를 x로 편미분하면 2배 x 이렇게 돼요. 자, 분모 똑같고 분자끼리 보면 x제곱이 여기 하나 둘 마이너스 2개 해서 사라져요. y제곱은 여기 하나 여기 마이너스 2개 해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전부 0이죠. 0. 그러니까 이 psi라는 게 closed 원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파 t를 하나 잡을 건데 알파 t는 요 원점을 제외한 평면에서 커브를 잡을 건데 루프를 잡을 건데 호모토픽 투 컨스턴트가 아닌 한 점으로 줄어들지 않는 그런 커브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단위원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 t, 사인 t. 그래서 여기서 t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클로즈드 원폼이 하나 준비됐고 그 다음에 루프가 준비됐고 이제 이 적분을 알파를 따라서 이 클로즈드 원폼을 적분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하면 그러면 이 집합이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다 라는 증명이 된다고요. 이쪽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은 커브를 따라서 이 원폼을 적분하라 라는 이야기는 원폼의 적분은 이 커브의 정역 0부터 2파이까지 이 원폼을 계산하는데 원폼이라는 게 벡터가 주어지면 스칼라 값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t 적분을 하는데 이 원폼 안에 알파의 미분, 알파의 속도 벡터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자, 알파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 클로즈드 원폼을 계산할 때 x를 뭘로 바꾸면 되나요? x를 코사인 t로 바꾸면 돼요. y는 사인 t로 바꾸면 돼요. 근데 또 클로즈드 원폼 안에 dx, dy가 있었죠? 그때 dx는 뭘로 바꾸면 되나요? dx는 코사인 t의 디퍼렌셜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t dt로 바꾸면 돼요.
dy는 sin t의 디퍼렌셜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t의 dt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0부터 2파이까지. 자, 푸사이에다가 알파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건 분모는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sin t로 바꾸고 dx는 뭘로 바꾼다고요? dx는 마이너스 sin t의 dt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분모는 1이고 x가 뭘로 바뀌죠? 코사인 t로 바뀌고 dy가 코사인 t dt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해서 1의 dt. 그래서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요 집합이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다. 라는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클로즈드 폼의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면의 정의역의 이 공면의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